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그리고 코스닥은 1.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만은 그 수급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2천억 조금 더 넘은 이 금액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은 이 정도면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순매수한 이런 업종들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많은 종목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액면상으로는 다음 주 11월 2일 연준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또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올랑강 안 나올랑강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발언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액면상 볼 때는 크게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돈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나라에 있는 대형주들 이렇게 순매수를 했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업종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서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 현금 흐름이 괜찮고 재무 상태가 괜찮은 기업들은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오늘은 중국 시장 잠시만 좀 살펴봅시다. 자, 중국 시장 상해가 2.25%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홍콩은 3.66%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이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시진핑에게 충성을 하느라 난리를 갖다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독재가 되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나라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중국의 모습이 아마 중국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은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지금 중국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죠.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많이 했고 기존에는 부동산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지방 정부가 운영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또 시진핑이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분께서 주장한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 어떤 도시에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아예 그 도시를 갖다가 사방으로 봉쇄를 해버리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어쨌든 저런 거 봉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한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아니면 정치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여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나 이렇게 되겠죠. 과잉 충성하느라 통제를 갖다가 너도 나도 계속 지속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경제 논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는데 재정이 좋지 않은데 이 봉쇄를 통해 가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 경제 활동도 제대로 되지가 않죠.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PCR 검사 이제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중국은 하루에 2번? 이틀에 1번?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매일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정부에서 하는데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럼 매일 하루에 2번 아니면 이틀에 1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신문에서 좀 읽었는데 그 비용이 한 237조가 지금 현재까지 들어갔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지금 저게 나라가 지금 똑바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 뭐 발표한 게 당연한 거고, 또 중국의 부자들 이제 뭐 위험이 이제 많이 현실화가 됐죠. 어, 부자들로 돈 뺏어가지고 나눠준다 하는데, 사실은 그 부자들을 돈을 뺏겠습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누가 부자입니까? 9천만 공산당원이 부자죠. 권력을 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부역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국은 권력이 곧 돈인데, 이 공산당들의 대부분이 이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 공산당에 포함되지 않거나 줄을 대지 못한 그런 부자들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돈 다 뺏고 나면은 이제 공산당 돈을 뺏는 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면 내부 개혁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 뺏는 방법도 시진핑의 어떤 충성하는 쪽은 괜찮은데, 반대쪽 숙청하는 쪽으로 또 이쪽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동안은 시장 경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먼저 똑똑한 놈 먼저 부자 되라 뭐 그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돈 빼들고, 또 공산당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파들 숙청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중국은 게임이 끝나버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 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이 이랬는데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15개 종목이 됩니다. 들여다보면은 그 중에서 지금 플래닛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바닥권으로 분석되면 더 좋겠죠. 또 그리고 세력들이 오늘 뭐 하루 매수했다고 해서 와 좋구나 하는 게 아니라 변곡점 지표라든지 또 그 종목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자,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오늘 검색된 종목을 보니까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하이트, 진로, 홀딩스까지 이렇게 몇 종목이 있습니다. 9개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정말로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 주변에 원통 좋은 소식이 하나 없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막바지에 지금 온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지금 우리나라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줄어들면 그 나라 돈을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달러가 늘어날 때 그 나라 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 나라 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여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파산이 참 초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뭐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그거는 뭐 보정을 통해서 파산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소 어렵더라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걱정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파산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서 시스템 위기가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또 앞으로는 금리를 갖다가 내리면서 올리면서 뒤로는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푸는, 얼마 전에 영국도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또 미국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국가도 자금 조달에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이도저도 안 되는 국가들은 파산을 하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돈을 갖다 빠른 속도로 줄여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본다 그러면은 다 죽여버려야죠. 파산을 한단 말은 그냥 파산이 아니고요. 돈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럼 돈이 이만큼 늘어 있는데 파산을 하면 돈이 그 장부상의 돈도 많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못 받는 돈은 그냥 장부상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빵원이 돼서 빵빵 이만큼씩 금방금방 날아갑니다. 국가에서 두려운 거는 이게 순차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만 날아가면 괜찮은데 그냥 날아가서 시스템 붕괴돼 가지고 한 방에 쭉 이렇게 될까봐 이게 두려워서 지금 자꾸 뭐 보정을 쓰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돈을 풀고 재정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연준도 사실 겁이 안 나겠어요.
저렇게 파산이 어느 정도 요까지만 파산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보장은 전혀 없죠. 그리고 또 이미 올린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그 여파가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고 있다는 게 시차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는 거고 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대충 그런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번 정말로 미친 짓을 해서 예전에 폴 볼커 의장처럼 막 다 죽어버리고 돈을 갖다 실어 말려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리셋하자, 뭐 그런 개념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정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때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쭉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가려져 있던 중국의 문제, 중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또 중국은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좀 까불겠죠? 그러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또 우리 경제를 갖다가 좀 위협하는 그런 주식시장을 갖다 위협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싹 트고 있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모든 주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도 뭐 가시밭길에 놓여 있겠지만은 그래도 끝 무렵에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